이걸 보면 무대 위에서 울던 사람이 왜 울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 아래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편집실 공기가 달라졌다. 낮게 깔린 잡음, 귓가를 긁는 듯한 마이크 테스트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표는 이쪽으로 몰아. 오늘은 이 사람이 떨어져야 해. 말끝에 웃음이 섞였다. 어딘가 익숙한 억양. 조연출이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모니터 구석, 반사된 유리창에 비친 실루엣 하나. 그 실루엣의 옆모습이 너무 선명했다. 윤명선. 그 이름은 이 프로그램의 상징이었다. 현역가왕 3심사위원단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스피노프 프로그램 빈에서 애선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하던 사람. 카메라 밖에서도 늘 침착했고 제작진 사이에서도 원칙의 사람으로 통했다. 그녀가 연루되어 있다고? 조연출은 급히 의자를 밀쳐 일어났다. 컴퓨터의 재생바가 앞으로 밀리며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다. 길게 늘어선 대기실 복도. 누군가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전달하는 손. 봉투 위에는 검은 펜으로 써내려간 단어가 있었다. 탈락. 숨이 턱 막혔다. 조연출의 손가락이 떨리며 일시정지를 눌렀다. 화면 속 봉투의 구김. 봉투 끝에 묻은 파란 잉크. 그리고 반쯤 가려진 스탬프. 방송본부, 기획.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조연출은 곧바로 메인 PD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 4번, 5번. 통화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다. 그 사이 창밖으로는 새벽비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마치 늦기 전에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그때였다. 편집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아직 안 갔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조연출은 돌아서며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문틈에 서 있는 사람은 신동엽이었다. 평소 촬영장에선 모두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 농담 한마디로 긴장을 풀어주고 사고가 나도 자연스럽게 수습하는 베테랑 MC. 그런데 지금 그의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다. 눈동자에 묘한 냉기가 스쳤다. 그 파일 봤지? 조연출은 목이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신동엽이 천천히 걸어와 모니터를 내려다보았다. 화면은 일시정지된 채였다. 탈락이라고 적힌 봉투가 그대로 박혀있는 장면. 신동엽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말했다. 이건 누가 흘린 걸까? 아니면 일부러 흘린 걸까? 선배님, 이게 진짜예요? 조연출이 겨우 질문을 던지자 신동엽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진짜냐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걸 누가 진짜처럼 만들었는지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면 아래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튀어올랐다. 자동 재생 대기창에 떠있는 텍스트. 내일 생방 직전 윤명선 하차 발표가 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조작의 진짜 방향을 확인하세요. 조연출은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가 편집실 컴퓨터를 원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신동엽은 모니터를 톡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내일 하차 발표? 너무 빠르네. 그가 낮게 웃었다. 웃음이었지만 전혀 즐겁지 않았다. 누가 급해. 그 말과 동시에 편집실 조명이 툭 하고 꺼졌다. 암흑이 밀려들었다. 컴퓨터 모니터만이 푸른빛으로 방안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 푸른빛 속에서 조연출은 신동엽의 얼굴이 잠깐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느꼈다. 낯설고 날카롭고 계산적인 표정. 여기서 더 보면 위험해. 신동엽이 속삭였다. 근데 안 보면 더 위험해. 그는 조연출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한 장의 출입카드가 삐딱하게 누워 있었다. 조연출이 카드를 주워들자 뒷면에 낙서처럼 적힌 문장이 보였다. 빈에서 녹화실, 2번 창고. 누가 이걸 남겼지? 빈에서는 본편보다 더 조용하게, 더 철저하게 관리되는 제작 공간이었다. 특히 2번 창고는 일반 스태프 출입이 제한된 곳. 거기엔 장비도 있고 미공개 소품도 있고
때로는 공개되면 안 되는 원본 자료도 있었다. 신동엽은 그 문장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역시 거기로 가라고 하네. 선배님, 이게 도대체... 조용. 그가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윤명선이 하차한다는 뉴스가 나가면 사람들은 역시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할 거야. 누군가가 그 반응을 미리 설계하고 있거든. 조연출은 그제야 퍼즐의 첫 조각을 보았다.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프레임이었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세우고 더 큰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둘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내려갔다. 건물 곳곳에 CCTV가 있었고 신동엽은 카메라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움직였다. 익숙함이 오히려 이상했다. MC가 왜 이런 동선을? 빈에서 녹화실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 12분. 스튜디오 문은 잠겨 있었고 그 옆 2번 창고 문에는 별도의 번호키가 달려 있었다. 신동엽이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키를 꺼냈다. 번호키의 하단 패널을 열자 그는 손목 스냅으로 내부 커넥터를 연결했다. 딸깍. 잠금이 풀렸다. 조연출은 몸이 굳었다. 선배님, 그걸 어떻게... 나도 이 판에서 오래 있었어. 신동엽이 담담히 말했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먼지 냄새와 함께 종이와 플라스틱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장비 케이스 사이로 검은 서버렉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위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보트 아카이브, 두낫 터치. 조연출이 손전등을 켜자 서버렉 아래 바닥에 작은 USB 하나가 반짝였다. 누군가 일부러 떨어뜨린 듯했다. USB 겉면엔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 단 2글자. 원본. 신동엽이 USB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창고 안쪽에서 삑하는 경고음이 울렸다. 서버렉의 LED가 빨간색으로 바뀌며 빠르게 전멸했다. 침입 감지. 신동엽이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3분. 뭐가 3분이에요? 경비가 도착하는 시간. 조연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신동엽은 재빨리 USB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다. 폴더가 여러 개. EP10, EP11, 라이브, 그리고 마지막 폴더 하나가 눈에 꽂혔다. SCAPGOAT. 희생양. 그 폴더를 열자 사진과 문서가 쏟아져 나왔다. 캡처 이미지들, 편집 지시서, 기사 초안, 심지어 댓글 반응 예상 시나리오까지. 그리고 맨 위 문서 제목은 믿기지 않았다. 윤명선 하차 발표문 밑줄 최종. 조연출이 숨을 들이켰다. 발표문에는 이미 문장들이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개인 사정으로 하차, 프로그램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전형적인 말들. 그런데 문서 하단 메모란 한 줄이 조연출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윤명선 건으로 덮고 라이브는 예정대로 덮고 무엇을 덮고? 신동엽은 말없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라이브 폴더 안에 있는 로그 파일. 표가 시간대별로 나열되어 있었다. 투표 수가 갑자기 튀는 구간. 특정 번호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로그 파일의 생성자 이름이었다. 어드민 밑줄 SDY. 조연출의 눈이 신동엽을 향했다.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선배님, SDY, 그거. 신동엽은 조연출을 보지 않았다. 모니터만 응시한 채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야. 그 한마디가 창고의 공기를 산산이 부쉈다. 근데 오해하지 마. 신동엽이 이어 말했다. 내가 조작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조작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야.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